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7일 유로컵과 코파컵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코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코는 무조건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12번의 유효 슈팅에도 오픈플레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체코의 결정력이 좋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기록한 시크가 근육 부상으로 3차전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시크가 이탈한 이후로는 조지아를 맹폭하는 양상이 끊기는 등 시크의 이탈은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일단 잠그고 역습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 체코보다는 상황이 낫다. 다만 튀르키예가 한 방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 체코의 3백이 생각보다는 잦은 실수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러나 일디즈 같이 조지아전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도 있고 이 두 선수는 지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서 체력을 다소 아꼈다. 체코가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시크의 이탈 등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 오히려 수비진의 실수가 잦은 점을 튀르키예가 노려서 역습 한 방으로 실리를 챙기는 등의 접근법도 가능해 보인다. 튀르키예의 공격진이 1차전에서는 페이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이번 경기 튀르키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대 벨기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불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벨기에가 1위를 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포인트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수비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실수로 허용한 뒤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1, 2차전 모두 골을 먼저 허용하는 등 끌려다니는 상황이었다. 이어서 벨기에는 1차전보다는 결과와 내용이 모두 괜찮았다. 다만 벨기에 입장에서는 데브라이너에게 프리로를 주고서야 그나마 공격이 풀리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쿠의 드리블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루카쿠도 취소된 골만 여러 개다. 일단 벨기에 입장에서는 16강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효율이 그만큼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일단 벨기에가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크라이나도 실점을 먼저 허용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전히 벨기에의 공격이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 전력의 힘을 바탕으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벨기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지아 대 포르투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지아가 노리는 것은 잠그고 역습 한 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2차전에서는 골키퍼가 12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력의 차이는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조지아의 역습 결정력도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경기 막판에도 1대1 찬스를 그대로 날리면서 희망이 날아갔다. 이어서 포르투갈은 1위를 확정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로 나오는 선수들도 핀란드전에서 상대의 측면을 긁어버린 콘세 이상 등이라 크게 공격력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튀르키예전에서도 상당히 원사이드한 패턴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다. 조지아를 상대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비슷하게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것이다. 일단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사이드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후보 선수들도 개인 기량으로 이미 평가전에서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준 점도 포르투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골키퍼가 또 2차전에서의 폼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체급 극복이 어렵다. 이번 경기 포르투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슬로바키아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가 조금 더 16강 진출 경쟁에서는 불리하다.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2위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슬로바키아가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슬로바키아도 수비적인 위험성이 있다. 1. 2차전 모두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1차전에서는 VAR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루마니아가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 현재 골득실에서 한 골 차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2위는 확보할 수 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벨기에도 데브라이너 개인의 클래스로 겨우 루마니아를 극복한 것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물론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내려놓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고리마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3대0 승리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상대의 멘탈과 실수로 이득을 본 케이스였다. 일단 슬로바키아가 주도하겠지만 루마니아의 수비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콰도르 대 자메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는 지난 경기에서 패한 것도 크지만 에네르 발렌시아가 2차전에서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크다. 특히 에콰도르는 에네르 발렌시아의 한 방에 의존하는 성향이 매우 짙은 편이다. 에콰도르가 중원에서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서 경기를 리드할 수는 있어도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메이카 자체도 끈끈함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스타일에 적합한 편이다. 이어서 자메이카도 일단 멕시코 상대로 잘했다. 골드컵에서 0대3으로 패한 것에 비하면 지난 경기 0대1 스코어는 꽤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베일리가 차출 문제로 인해서 결국 팀을 떠나는 등 자메이카도 전방에서의 문제가 없지는 않은 상태다. 역습 루트인 측면을 긁어주어야 할 선수 없이는 자메이카도 한계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두 팀이 전반적으로 수비와 역습 성향에 더 적합한 편이다. 다만 두 팀이 이번 경기에서는 주포가 사정상 나올 수 없게 된 상태다. 결국 수비진의 역량이 돋보이면서 두 팀이 모두 골을 넣기 어려워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대 멕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이전 경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만족하기는 어렵다. 일단 수적인 우세를 일찍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먼저 허용하는 등 상당히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상대가 결국 후반에 체력이 빠지면서 경합 상황에서 좋지 못했던 것이 행운이었다. 그래도 이탈리아 상대로 1대2로 진 케이스를 주목해볼 여지는 있는데 3-4-3으로 나서면서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으로 나섰고 론돈의 PK가 들어갔더라면 무승부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 이어서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중앙 장악력이 문제다. 2022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때부터 지목이 되었던 문제다. 때문에 단순하게 측면을 파고드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바 있다. 그나마 지난 경기 결승골이 측면 크로스와 세컨볼 싸움에서 이기고 기록한 중거리 골이라서 일단 멕시코가 단순하지만 많은 시도를 가져갈 수는 있다고 보여진다. 멕시코도 일단 베네수엘라가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곤란을 제법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멕시코도 중앙 장악력의 부재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물론 멕시코가 주도권을 잡으면 상당히 많은 측면 돌파 시도를 할 수는 있고 지난 경기 선제 결승골도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는 했다. 이번 경기 멕시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